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이 정말로 무섭게 빠지고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9%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 중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이너스 10%대를 기록하면서 1년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검정색 선 라인까지도 지금 이탈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개파락한 상태에서 이 구간을 깨준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가슴이 철렁하셨던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이렇게 지금 속절없이 빠지고 있는데, 이게 공매도의 공격이 계속 들어오는 바람에 이 대한광통신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 꽤나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대한광통신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가 있으면서 정말로 공매도가 공격을 하고 있는 건지, 최근의 구간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이 공매도를 단순히 그냥 상환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 물량이 탈출하기 위한 결과적으로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숏 커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 자,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지금 힘든 시기를 버티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분들 영상 시청하시면서 파이팅 우리가 가져가실 수 있도록 댓글에다가는 파이팅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는 종목별 공매도 추이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보시다시피 지금 매매 비중이 3.8%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요, 이 공매도의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0. 몇 %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게 납득이 안 간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최근에 좀 매매 비중이 늘어나긴 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공매도의 비중이 5% 이상 매매 비중이 차지를 하면서 4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공매도의 공격이 무섭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한화솔루션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 공매도 매매 비중이 무려 보시다시피 11%, 22% 이런 식으로 무섭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자, 아무튼지 간에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공매도가 무섭게 공격을 좀 했었고, 자, 그 이후로 숏커버 숏스키즈가 발동하면서 이렇게 매수세가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왔었던 프로그램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그 주체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숏스키즈가 터지면서 무섭게 상승했었고, 일론 머스크의 태양광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상황인데, 자,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매도를 준비하는 단계인 바로 이 대차 잔고 수량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차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냐면은 주식을 빌리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고, 공매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빌공짜를 써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때려버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 10,000원의 한 주를 공매도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10,000원의 한 주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빌려와서, 있는 사람한테 빌려와서 여기서 시장가로 매도를 때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나한테 한 주가 남는 것이 아니라 얼마가 남는 것이다? 10,000원이라고 하는 현금이 확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많이 빌려와서 많이 시장가로 매도를 때릴수록 이 가격이 5,000원대까지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요,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한 주를 사서 이 한 주를 갚는다라고 했을 땐, 주식으로 갚는다라고 했을 때는 나한테 아까 전에 현금이 10,000원이 있었으니까 5,000원까지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주당 5,000원 정도의 이득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주식을 빌려오는 행위가 대차 행위라고 보시면 되고, 대차 잔고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
공매도를 치기 전에 주식을 많이 빌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보고 계신 것 같은 경우에는 대한광통신의 최근 6개월 동안의 대차잔고 추이에 대해서 좀 가져와 봤고, 최근에 보시다시피 이 구간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대차잔고가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구간인 것은 맞습니다만, 사실 그렇게까지 많은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충격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런 흐름에서 이 대한광통신 공매도의 공격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지금 이 프로그래밍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던 구간이 어디다라고 반복적으로 짚어봐 드렸었냐면요, 딱 이 구간, 쌍봉을 만들어 내봐준 딱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날에 매도세가 많이 쏟아져 나왔었고, 이 이후로 대한광통신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줍고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수급 상황에 대해서까지 한번 체크를 해봐 드렸었는데, 6월 1일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 주셔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7월 28일까지 해서 이 매수세 어디서 많이 쏟아져 들어왔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은 JP모간 서울부터 시작해서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가 많이 매수를 좀 진행했었는데, 이렇게 그들이 많은 물량을 산 이유가 공매도를 상환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대차잔고는 감소를 해야 된다라는 감소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대차잔고가 감소를 했습니까? 증가를 했습니까? 증가를 했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이렇게 하락이 진행됐었던 이유 자체가, 자,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이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온 것 자체가 이 구간에서 공매도를 많이 때린 그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에서 공매도를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온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대차잔고는 오히려 증가를 했었던 최근의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 5월 12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5월 12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대한광통신은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나서 쭉 빠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5월 12일 캔들이 이때부터였고, 그 이후로 대차잔고가 오히려 증가를 했다라는 것은 떨어지는 구간에서 계속 대차잔고가 증가를 했다라는 소리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의 구간에서 이 공매도를 상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량을 모아줬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늘어나면서 최근의 구간에서 모아주고 있었던 이 외국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마무시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최근의 구간에서 오히려 물량을 모아주고 있었던 상황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대원전선 같은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분봉상 최근에 굉장히 이 급락이 연출됐었던 오늘 하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수상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아 올려 줬었던 분봉상의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대원전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자, 이 수급이 역전되는 구간 보시다시피 이렇게 4일 연속으로 프로그램이 무섭게 매도세를 쏟아냈었던 구간에서 외국인들 보유 비중 같은 경우에도 퍽하고 줄어들었었던 이 대원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구간에서 이 윗방향으로 프로그램이 무섭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봐주면서 대량 거래를 토대로 이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던 것이 이 물줄기를 윗방향으로 틀어준 다음에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붙는 수급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매도를 하고 떠나자, 이렇게 매도를 하고 떠나자 이 구간에서 물려버리는 사태가 개인 투자자분들에서 발생을 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그 이후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진행을 했었던 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그러면서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이렇게 감소를 했었던 이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면은,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본전 처리를 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리스크 해칭 개념에서 여기서 이 물량을 모아줬었던 그 외국인들이라는 주체가 여기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는 본전에서 정리하는 상황이 발생했었다는 거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렇게까지 다시 한번 올라온다고 했을 때는 가즈아를 외칠 수가 있겠지만은, 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일단 정리를 했었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리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언제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이 JP모간 특히나 많이 매수를 좀 진행했었는데, 이렇게 모아오고 있었던 이 물량이 우리가 이 평균 단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그들 같은 경우에는 탈출할 전략을 짜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의 구간에서 만약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단 이 외국인들과 똑같이 매도에 대한 부분 챙겨가야 되는 현재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5월 12일 날 최고점을 찍었었던 날에 이미 구독자님들께는 매도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가격이 28,000원대의 가격대에서 대한광통신 매도해 보시자라고 하면서 이 영상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만 한 30번 정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딱 이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이후로 대한광통신이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부분이 궁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영상을 키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일단 이 낙폭이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선을 돌파한 다음에 눌러봐주는 자리를 이용해서 이 구간에서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전에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 이때 당시에 거래 대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튀어서 올라온 다음에 눌러봐주는 자리가 분명하게도 발생을 했었죠. 자, 이렇게 한번 기준봉이 서준 이후로 이 눌러봐주는 자리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매수 들어갈 수가 있는 이 방법이 가장 첫 번째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하시면 되고, 자,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올 때도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신고가 그냥 무난하게 가겠지라고 전망하신다라기보다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대원전선의 외국인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해 주시면서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이 매도에 대한 부분 그들과 함께 가져가야 되는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5월 12일 날 그냥 영상에서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28,550원 영역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 대한광통신 챙겨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낙폭이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매수에 대한 부분도 안내를 드릴 수 있을 뿐더러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는 이 그들이 떠나는 구간에서 같이 매도 타점 잡아갈 수 있도록, 이 외국인 보유 비중이 꺾이는 구간에서 같이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잡아갈 수 있도록 매도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안내를 드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지금 특히나 이 평균 단가가 25,000원 구간에서 형성되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이 평단이 25, 우리가 만약에 이 평균 단가가 25,000원에 형성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다가 25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비중 같은 경우에도 50% 정도 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평균 단가와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대한광통신 평단 비중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독 버튼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이렇게 진행 중인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도움 많이 받아보시면은 이 영상 아래쪽에 있는 공유하기 버튼으로 이 채널 통해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 대한광통신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평단 비중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시장 상황을 한번 지켜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임스라고 하는 조선 종목이 좀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자, 이 코스모 로보틱스라고 하는 로봇 종목, 그러면서 PS 일렉트로닉스, 그러면서 CP 시스템, 또한 마찬가지로 KNR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이 로봇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만약에 이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로봇 종목들이 굉장히 수상하게 지금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꿈틀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구독자님들 선물로 종목 하나 가져왔는데 로봇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다라고 하시면 되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냐면요.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26년 하반기 텐베거 예상 후보주로 해서 이번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해봤고,
같고요. 자, 우리가 이 피지컬 AI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삼성전자와의 빅이슈가 터지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줬었던 만큼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미 공급처로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번 종목 잡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대통령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삼각죽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 대도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바로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로봇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종목이 이 로봇 쪽으로 해서 대기업의 고객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 미래 먹거리에 1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첨단 로봇 M&A를 추진하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노릴 수 있을 만한 이 종목군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서칭을 하던 와중에 이번 종목을 발견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려 바로 이 1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97만원 선까지 올라가는 거의 56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그 배경 자체가 삼성 쪽에 인수가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는 말씀인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LG전자 쪽으로 엮였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LG가 실질적으로 이 대주주 지분을 확보를 함으로써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5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대략 49만원까지 9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가져온 종목이 여러분들 이 로보티지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50배, 90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이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이번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내봐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줬었는데 자,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뜨면서 결과적으로 이 고점 패턴이 떴었고 자, 그런 와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감한 상태에서 하락이 진행됐었다라는 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려주면서 바닥을 찍어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다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견인을 해줬었고 이때도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까지의 구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집 과정을 거쳐주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을 지금까지 상장된 이래로 거래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렇게 본전을 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렸었던 세력들이 고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리고자 모든 분들께 본전을 드렸다라고 믿기는 좀 쉽지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가지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먹어놨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휴림로봇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전에 있었던 딱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를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맞춰줬었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못 가나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봐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봐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세력들 입장에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싹 다 맞춰나가면서 이전에 물리셨던 분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꾸역꾸역 먹은 것 치고는 시세가 시원하게 난 흔적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이번 종목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 공정의 핵심적인 웨이퍼 이성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매출의 20%에 해당할 만큼의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업황이라든지 시황 같은 경우에도 매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풀스택 국산화를 강조를 했었던 만큼 이번 종목 충분히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2천억 원대의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막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시원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께 바로 이 휴림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SK하이닉스와 엮여 있다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관련해서 바로 SK 하이닉스 인수 썰을 내보냈었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인수가 진행이 안 됐지만은 이 세력이 철저하게 매집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엮여서 나올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매집이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를 먹어놨었던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 종목을 좀 선정을 해왔고요. 자, 이번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010-7605-8354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분들께 종목을 그냥 오픈을 했다가는 소위 말하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개미털기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께 오픈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010-7605-8354번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사실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뭐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도 정확하게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있는데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언제 이때 매도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죠.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중장기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공략해 들어가면 되는 구간이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대한광통신의 가격이 28,250원 이 최고가를 찍었었던 31,500원이 나왔었던 5월 12일 날에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빠지게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어느 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6월 26일 날 요 날에 딱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6월 27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인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때 당시에 가격이 보시다시피 33만 9천원 영역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때 챙겨가셨던 분들 지금까지 마음고생하시는 일 상대적으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딱 이 타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낙폭에 대해서 여유롭게 대응할 수가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300만원을 찍고 빠질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290만원대에서의 매도까지 말씀드렸었던 영상이 바로 6월 23일 날 촬영했었던 SK 하이닉스 영상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오르는 리테스트의 형태가 나타날 확률이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극도로 줄이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로 하이닉스 엄청난 낙폭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챙겨가 보시자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계속 매도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고하고 있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추세에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 이후로 자, 한 번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가 바로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해서 챙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타점이 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구간도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당시도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라고 나왔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챙겨가는 것은 없었던 상황인데 자, 그 이후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갈 수 있도록 단타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명백하게도 짚어봐 드리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번번이 어딥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300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 부근까지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신호가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건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이렇게 짚어봐드리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타점 잡아서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 매번 유튜브 보고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605-8354번으로 지표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요 지표까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타점과 더불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하이닉스의 타점이 궁금하면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닉스에다가 같이 이 지표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다가 지표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대한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지표까지 우리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고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일단 이 오전장에 무섭게 쏟아져 나왔었던 매도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후장엔 뭐 속보가 또다시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 저점 다시 한번 이탈하면서 급락이 또 발생할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 버텨봐주고 있는 10시 이후로의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장 초반에 매도세가 무섭게 쏟아져 나왔었는데 일단 우리가 이렇게 오늘 단기적인 그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대한광통신 이렇게 최근에 하락하고 있었던 요 추세선 상단을 일단 돌파를 해주는 장대 양봉이 한번 기준봉이 출현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날의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터져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앞전에 이 구간에서 터졌었던 거래량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기준봉이 출현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상승이 진짜 상승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려면요, 거래량이 자 이전에 있었던 요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터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서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에코프로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사실상 그렇게까지 많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한가를 갔었던 캔들 흐름이 있었는데, 자, 그 다음날에 하한가까지 밀려버렸었던 이런 사태가 발생했었던 것은 유상증자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에코프로 BM 쪽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하한가 가까이 밀려버렸었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터졌었던 이 거래량만큼이나 엄청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한가 캔들이라든지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 내봐줄 수 있는 구간이 연출되느라고 했을 때는 대한광통신 일단 상단에 있었던 이 추세선을 벗겨내봐준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봐주는 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략해 들어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딸려서 내려오고 있었던 이 61선의 저항까지도 테스트해볼 확률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 구간을 이용해서 매수에 대한 부분 가져가면서 지금 대한광통신을 보유하고 계신, 예를 들면 25,000원 구간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이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을 봤을 때 25,000원까지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요? 요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접근하신다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단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면서 눌러봐주는 자리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이 매수를 잡아가고 나서 그들의 물량이 탈출하는 구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같이 매도를 진행해야 되는데, 가장 두텁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바로 이 매물대가 어디이기 때문에 15,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까지 튀어서 올라온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 타점 잡고 나서 찍고 나서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오는 요 반등세일 확률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 되고, 이 외국인들이 모아왔었던 물량이 철저하게도 많았었던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에 이들의 물량이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 세게 들어올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눌림목 매수 타점 한번 잡고 나서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도 그들과 같이 함께 탈출할 건데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뒤에다가는 이 평균 단가 그러면서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평단 비중별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대한광통신 타점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도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는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